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첫 경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A매치 기간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경기 간격이 널널해지고 선수단 전반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기력이 떨어지는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히려 3-4일 간격으로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 있을 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죠. 그런데 이번 리그 5라운드는 A매치 기간 동안 떨어진 경기 감각과 더불어 현지 시간 오후 12시 30분, 한국 시각으로는 저녁 8시 반,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시작되는 경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그 우승을 도전하는 팀이라면 경기력과 무관하게 딱 결과,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었는데 기분 좋은 3대1 역전승을 일궈내며 시즌 초반 5경기 4승 1무 쾌조의 스타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시즌 인버티드 풀백 변화를 준 이후 1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클롭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잉글랜드 전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왜 이렇게 힘든 전반전을 보낸 것인지, 고메스 인버티드 풀백은 어떠한 이유로 지시한 것인지, 후반전 어떠한 변화를 통해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봅시다. 조타, 각포, 살라, 존스, 알리스터, 소보슬라이, 로버트슨, 콘사, 마팁, 고메스, 알리송. 시즌 초반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디아스랑 누네스가 빠진 게 의문일 수는 있겠지만 누네스는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근육 피로로 인해서 약간의 리스크 존재, 디아스 또한 3일 전 남미에서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다 보니 유럽까지 넘어오는 피로도를 감안하여 선발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조타랑 각포 또한 대표팀 경기를 소화했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다 보니 남미 쪽에서 넘어온 선수들과 달리 선발 출전이 가능했죠. 반면에 미드필더에서는 6번 자리에 대한 리스크와 더불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큰 아놀드와 반다이크 둘 모두 결정해버리는 바람에 체력 소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볼리비아 원정을 다녀왔음에도 알리스터는 무조건적으로 출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엔도가 리버풀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오고 있었더라면 엔도를 활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엔도는 아직 선발 출전하기엔 무리가 있어 6번 포지션에서는 커티스 존스 혹은 알리스터 두 카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랜 A로 고메스의 인버티드 풀백을 선택하는 순간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로 알리스터가 더 선호될 수밖에 없으니 알리스터의 선발 출전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고메스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맡게 되어 기존의 3백 포지셔닝은 그대로 유지, 마팁, 콘사, 로버트슨, 후방 라인업 구성. 그럼 대체 왜 고메스 인버티드 풀백을 선택했을까? 라인업이 나온 순간 리버풀이 기존의 4-3-3을 활용하며 선수 개개인의 포지셔닝의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보였으나 클롭은 전체적인 틀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토보슬라의 10번 움직임, 살라의 공격력을 유지하고 싶어함. 두 번째, 황희찬 콘사 매치업에 대한 리스크로 인한 로버트슨의 스토퍼 포지션 소화.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이 3-2-3을 활용하는 상황 속에서 선수 개개인의 포지셔닝이 특정 파트에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리버풀은 3-2-5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가져가는데 양 측면은 풀백이든 미드필더든 공격수든 어느 선수가 서있든 상관없이 와이드하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리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프 스페이스 지점을 공략하기 위함이며,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이 와이드한 공간에 서있다면 해당 선수가 위치했을 때 다른 선수들의 공격, 수비 효율성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살라가 측면에 있을 때, 아놀드가 측면에 있을 때, 소보슬라이가 측면에 있을 때, 이 지점에서 리버풀은 소보슬라이가 측면에 있기보단 살라 혹은 아놀드가 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했고, 과거 핸더슨이 있던 시절과는 달리 소보슬라이가 공격 포지셔닝에서 측면에 있기보단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상대 포켓에서 움직이며 드리블, 침투를 통한 공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측면 공간에서 나오는 아놀드의 롱킥 효율도 좋고 살라의 1대1 아이솔레이션 과정도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염두한 채 울버햄튼전 포지셔닝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고메스가 와이드하게 측면에 있다? 나쁘진 않지만 살라가 내려와서 뒷공간을 커버할 리는 없으니 무조건적으로 소보슬라이가 뒤에서 6-8번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10번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없고 고메스의 크로스 능력, 살라 학포에게 공격적인 옵션을 기대해야겠죠. 더불어 고메스의 오버래핑 상황에서 볼이 끊어졌을 때 소보슬라이의 뒷공간 커버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메스가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 서 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살라가 측면에 있다면 소보슬라이가 6번 포지셔닝, 그렇다면 고메스의 박스 어택을 기대해야 하는데 기대값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고메스가 6번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다? 그나마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보슬라이, 살라 두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지점, 측면을 오가며 여러 공격
공격 옵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경기 진행되기 전부터 여러 상황을 생각했겠지만 기존의 433을 가동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원볼란치 알리스터를 도와주기 위해 소보슬라이가 낮은 위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클롭은 최대한 소보슬라이의 공격 성향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알리스터의 체력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선택으로 고메스 인버티드 풀백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풀백 옵션에서 오버래핑도 가능하고 중앙 알리스터의 공간도 넓게 커버해주면서 소보슬라이의 공격 움직임은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선택이죠. 경기 장면으로 봅시다. 6번 포지션에서 움직이는 고메스로부터 시작되는 공격 전개입니다. 경기 초반 고메스와 알리스터가 6번 포지셔닝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보슬라이는 중앙, 살라는 측면에 위치합니다. 고메스가 측면에 넓게 벌려있는 살라에게 볼을 전개하고 상대 풀백이 따라 나온 틈을 소보슬라이가 그대로 침투합니다. 이후 소보슬라이가 킬먼을 측면으로 끌어내리고 원터치 크로스로 연결합니다.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공격 패턴은 아놀드 소보슬라이, 이 조합이 우측에 나오게 되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는 움직임으로 소보슬라이의 공격 성향을 전과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를 제외한 전반전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고메스가 6, 8번 포지셔닝을 가져갔을 때 이상적인 공격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현실은 FM이 아니듯 생각과 다르게 고메스의 미드 포지셔닝,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 패스 선택 모두 최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메스의 포지셔닝은 보다 측면에 붙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6, 8번 움직임을 보이며 알리스터 옆에서 볼란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우측에서 10번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사라지면서 살라에게는 더 많은 수비 압박, 고메스의 크로스 패턴에 의존해야 하는 최악의 전반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양하게 빌드업에서부터 공격 전개까지 고메스의 잘못된 포지셔닝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 후방 빌드업 상황입니다. 최후방에서 마팁이 공을 잡는 상황인데 고메스는 이상하게 중앙에 있습니다. 로버트슨이 측면으로 빠져있고 콘사가 왼 스토퍼 포지셔닝, 마팁이 중앙 스위퍼 포지셔닝에 있으면 당연히 고메스는 오른쪽 스토퍼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하는데 중앙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마팁이 벌리라고 손짓을 해주죠. 그제서야 자리를 찾아가는데 여기서도 애매한 포지셔닝에서 마팁의 패스, 어중간하게 받아 전개도 안되다 보니 고메스는 다시 리턴 패스, 마팁도 할 게 없으니 다시 골키퍼 리턴, 빌드업을 초기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할 수 있지만 마팁 또한 3백의 중앙, 스위퍼 역할은 절대 맡을 수 없고 고메스는 인버티드 풀백을 소화하며 중앙 포지션을 소화하기엔 아직 포지셔닝 개념이 극히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격 포지셔닝 상황, 상대의 롱볼을 차단하고 마팁은 중앙이 아닌 소보슬라이가 있는 측면으로 패스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살라는 측면으로 빠지기보단 중앙으로 좁히는 것을 선택하는데 고메스는 아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멀뚱히 서 있습니다. 이미 모든 반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터라 패스길이 없는 와중에 가만히 서 있다 보니 소보슬라이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패스길이 없으면 당연히 백패스라는 게 최선이지만 알리스터에게 전달해주다가 중간에 끊기며 곧바로 역습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소보슬라이의 잘못도 굉장히 크지만 기본적으로 고메스는 중앙에서 볼을 받는 위치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잡힌 선수가 아니라서 소보슬라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초에 상대의 롱볼이 끊기며 마팁에게 연결되는 순간 소보슬라이가 받으러 갔을 때 그대로 측면에부터 공격 포지셔닝을 가져가든 소보슬라이가 스탠딩 상황에 있기 전 이동하면서 아래 우스토퍼 포지셔닝으로 움직여줘야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였죠. 세 번째로 패스 선택지, 알리스터가 고메스에게 쇼패스, 커티스 존스는 알리스터가 쇼패스 주는 시점에서부터 라인 침투, 6, 8번 자리에 있는 고메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커티스 존스 방향으로 로빙 스루 패스를 준다. 두 번째, 커티스 존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 왼 측면 공간으로 롱볼을 준다. 분명 킥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님에도 이 상황에서 두 선택지 모두 가져가지 않고 로버트슨에게 패스를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씩 보여준 장면들은 여러 장면들 중 선택해서 가져온 것이지 전부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처럼 6, 8번 포지션을 소화하는 고메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 소보슬라이가 10번 위치에 있어도 공격 전개가 시원하지 않고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불안해지며 결국 소보슬라이가 아예 내려와서 알리스터와 더블 볼란치를 형성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메스가 풀백으로 위치하게 되고 우측에서는 살라 학포로부터 창출되는 공격 옵션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격 옵션을 짜지 않았을 테니까요. 공격 옵션이 소보슬라이가 내려왔고 공격 옵션으로 큰 활용을 하지 못하는 고메스가 공격 포지셔닝을 가져가며 최전방에서의 공격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리버풀은 전반전 슈팅 5회, 울버햄튼 슈팅 8회, 터치나 그 외적인 스탯은 앞섰지만 찬스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죠. 클롭은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까? 결국 고메스의 인버티드 풀백 소화는 실패로 거듭났고 알리스터의 체력도 한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클롭은 기존의 3-2-3이 아닌 4-4-2를 선택하게 됩니다.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를 한 칸씩 내렸으며 보다 공격적인 더블 볼란치 구성, 고메스는 더 이상 중앙으로 좁히지 않고 온전한 풀백 역할, 알리스터와 디아스를 교체했으니 디아스는 왼 측면, 조타는 오른쪽 측면, 살라와 학포는 중앙으로 배치. 사실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두었을 때 사사이로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격 상황에서는 4명의 공격수를 활용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백스리를 구성할 이유가 없게 되었으며 보다 수비적인 빌드업을 가져가기 위해 왼스토퍼 포지션을 소화하는 게 아닌 뒷공간 리스크가 있음에도 동점, 역전을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위해 로버트슨이 높은 포지셔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처럼 말이죠. 존스와 소보슬라이는 더블 볼란치 포지셔닝, 와이드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고메스와 로버트슨. 만일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역습 추가 실점을 했다면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졌겠지만 결과적으로 로버트슨이 역전 결승 득점을 하며 최고의 선택이라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터치맵을 보시면 전반전에는 이와 같이 미드 서드, 디펜스 서드를 쉽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후반전에는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가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점 역전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한 가운데 60분에 황희찬 선수가 교체되며 비교적 느슨해진 측면의 움직임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후반 변화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간 방식에 대한 칭찬보다는 고메스를 왜 인버티드 풀백 포지션을 소화하게끔 전술을 구성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결국 전술은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 고메스의 인버티드 풀백 소화는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후보다 안정적인 조직력과 선수들의 컨디션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고메스가 포지셔닝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또 다른 전술 옵션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새로운 도전 없이 새로운 발견은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